안녕하세요. 학생 시민을 위한 주권자 교육 토크 콘서트를 맡은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성관이, 인천시 교육청, 경인교대가 함께 학생 시민을 위한 주권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2018년부터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학생 시민을 위한 주권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선거교육, 그리고 입법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서로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학생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주권자로서 어떤 효능감을 갖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의 심우민님께서 관련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의 심우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이 기본적으로는 미래상상 플러스 시민교육,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시민교육의 영역들과 또 통일교육, 세계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확장하는 형태의 시민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시민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는 이제 그런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 다음에 인천시 성관이, 그 다음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또 경인교대, 뭐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의 어떤 주권자 교육 내지는 시민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권자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사실 경인교대가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입법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2020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조금 했었고, 첫 번째는 이제 입법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경인교대 재학생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법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고요. 또 성관이 인천시 성관이하고는 그 토론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정책 토론회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 경인교대 멘토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 멘토 학생들을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멘토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토의 토론을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입법 교육이라는 게 되게 일상화된 교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시도였다. 그래서 뭐 최초의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총 5차례 정도의 교육 시간을 가졌고요. 그 중에 이제 이 2개 차실 정도는 이론에 대한, 그래서 뭐 주권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뭐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례나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한 3회차 정도의 시간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 멘토들이 참여해서 토의 토론하고 조례를 구성하고 만들어보는 과정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권자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입법 교육과 또 성관이 쪽에서는 선거 교육, 그래서 이제 필수로 각급 학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율적으로 주권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인교대에서 입법교육을 중심으로 주권자 교육을 어떤 것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보기 보면 좀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법교육의 사례를 운영했던 국제고가 있습니다. 그 국제고에서 관련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주권자 교육 사례에 대해 발표할 인천국제고 정은채입니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에서 8월에 3일에 걸쳐 진행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법 형성과 주권자, 국회와 지방의회, 내가 생각하는 조례,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과 조례를 찾아보는 방법 등에 대한 실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입법 교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 학교에서는 어떻게 입법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조례에 대해 어떻게 배울까요?
기존에는 법과의 우위관계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는 정도만 이론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생활에서 적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교에서 시행한 입법교육에서는 조례의 사전적 정의, 조례의 형식,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실습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법교육을 바탕으로 저희는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자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 분야에 따라 총 9조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후 입법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한 후에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각 조의 필요에 따라 인천시 의회 의원분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국민청원을 통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물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공청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 배우고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권자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주권자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교내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주권의식을 갖고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가요? 저기 우리 중학교에서 온 김정민님 어때요? 저 국제고 이야기를 보면서 어때? 나도 한번 법 한번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한번 들었나요? 네, 제 꿈이 그래도 정치 쪽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패널 한 분을 설득하셨어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과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의도를 갖고 구성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학교는 오늘의 시민이자 내일의 민주주의가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과 공공성, 연대성이 존중된 그런 민주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삶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 위주 그리고 다양한 실천 위주의 사회 참여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게 굉장히 긴 프로젝트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지금 경인교대에서 멘토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멘토 활동으로 해주셨던 분 중 우리 이동현님께서는 활동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본인의 경험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입법교육 활동이었는데 주권자 교육을 입법교육으로 풀어내서 그 입법교육을 잘 실행하셨고 그 입법교육의 내용 또한 그냥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개념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런 실전적 지식을 시작으로 해서 직접 조례를 만드는 활동으로 연계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국제고랑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의도했던 생각과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활동하고 어떻게 좀 일치하시는 것 같은지 한번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천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이론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해보는 조례를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주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또 교육을 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피드백 받기 위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학생들도 적극적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입법 교육을 할 때 보면 일회성으로 지식 교육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고 또 그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정말로 이제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인천국제고 학생들이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은 입법교육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은채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정은채님이 활동을 하면서 이 교육이 기존 교육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하면서 솔직히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교육과 달랐던 점은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주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는 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원했던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있어서 좋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를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 구체화하여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 내리기가 좀 힘들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린 건 사회 참여 활동을 한번 교육청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했던 교육청의 입장에서 맨 처음에 사회 참여 활동은 주권자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나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특히 민주시민 교육 입장에서 기존의 교육들이 어떤 지식 중심으로 전달하는 교육에 머물렀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 그래서 뭐 선거를 말한다면 공약 리터러시라고 할까요? 공약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힘, 유권자로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함께 만들어간다. 그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에서 한번 찾아보자. 바로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주권자 교육, 사회 참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을 논쟁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토론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내가 그러면 주체로서 한번 행동해서 바꿔보자라고 하는 사회 참여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헌법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과정을 강조했고요. 거기서 중요한 비판적 능력, 자립적 사고,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참고 해결하는, 행동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사회 참여 활동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동암중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그럼 어떠한 사회 참여 활동이 가능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암중학교 2학년 김정민입니다. 저는 저희 동암중학교가 사회에 참여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저희 학교 주변의 문제를 탐색했습니다. 저희 학생자치회가 나서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 2가지가 먼저 학교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다는 것과 두 번째는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통학로가 좁아서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침 조회 시간에 영상을 방송하여서 이 문제들을 전교생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쓰레기 무단 투기 캠페인 문구를 공모해서 이 문구를 3개를 골라서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반대 캠페인을 위해 저희 학교가 있는 십정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탐색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클린데스크라는 것입니다. 클린데스크는 저희 학교 주변에 앉아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평구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평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마을이 학교를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가 마을을 도울 수 있고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권자로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혹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활동했던 것 중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동장님을 만나서 여러 해결 방법을 위해 토론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것이 인천투데이 신문에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그 캠페인 문구 공모를 통해서 플랜카드만 걸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걸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역 사회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자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함께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고, 또 학생들이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된 뭐 그런 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학생들과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다 보면 지역사회와 학교 또 선생님, 학생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활동이기도 합니다. 뭐 입법교육도 마찬가지고 사회참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어떠한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활동들이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 시민을 위한 주권자 교육이었거든요. 보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주권자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은채님부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저는 이번 주권자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 동아리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실행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온 친구들이었지만 그 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해 그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교육과 입법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바꿔나가면서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정민님? 그다음 선생님들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마디씩 다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의 의견도 학교에서만 돌지 않고 저런 마을이나 더 큰 범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상 깊게 느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서정님. 교과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그 지식을 그 학생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학교 안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치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학교 안에서만 하지 않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사회, 마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주권자로서 더 학생 시민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선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만 도입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는 정원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사례들은 이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은 주권 의식을 많이 신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가 이런 협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우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학생들이 이제 참여 사례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보는 입법 교육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일단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어떻게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선생님들이 모든 영역을 다 뭐 미리 알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힘드셨을 것 같고 일단은 교육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제가 뭐 참여 교육이라든지 입법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두발 자전거 타기 하고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 두발 자전거 타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나중에는
타는 방법을 익힌 순간 10년 뒤에 다시 타더라도 똑같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체험을 해볼 때 나중에 자전거 타기하고 똑같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다라는 지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피교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도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그냥 어디 참여했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 중에 일부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언급드릴 거는 이 교육의 효능감인데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봤지만 학생들이 어떤 뭐 공문을 통해서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그 공공기관과 소통하는 그런 맥락들 그리고 아까 이제 약간 재미있게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입법교육 사례에서도 나왔었지만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실제 그 지역 의원들과 연계시키고 또 국회의원과 연계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경인교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경인교대가 끝까지 책임지고 입법교육을 진행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지금 맞습니다. 하신 걸로 예. 이해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기 배혜선님, 네. 정은채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의회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주권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도 어렵지만 사실 주권을 실현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마을과 함께 그러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삶의 공간으로 좀 더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패널들이 요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주권자인데 나는 어떤 대표를 원한다.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면 나는 주권자로 국민을 생각하는 대표를 원한다. 뭐 이것처럼 나는 주권자로 땡땡땡을 원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되게 어렵죠? 자, 지금서부터 한 1분 정도만 생각해보고 한 번씩 우리 배혜선님서부터 한번 쭉 발표하고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권자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원합니다. 네, 저는 주권자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친밀한 대표자를 원합니다. 네, 저는 주권자로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대표를 원합니다. 저는 주권자로 국민의 행복을 존중할 줄 아는 대표자를 원합니다. 저는 주권자로 학생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대표자를 원합니다. 저는 주권자로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표를 원합니다. 저는 주권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대표를 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